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방금 저희 이제 앞에서 이제 PD님이 자 10시에 시작해야 돼요 이러는데 상현아 총각김치에다 밥 먹고 싶다. 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아침 이제 뭐 아침들 다들 뭐 드셨죠? 저는 못 먹었어요. 우리도 이제 못 먹긴 했는데 그냥 뭐 오랜만에 뭐 인사차. 네. 갑자기 그 흰 쌀밥에 김을 싹 싸서 총각김치를 아삭하게 한 입 진짜 거기에 이제 스팸을 한 2조각, 3조각 정도면 네. 이제 햇반 일반 공기로 한 3개 정도는 이제 먹고 딱 출발하고 어떠십니까? 진짜 많이 드시네. 네, 아이고 안의원님 요즘 띄엄띄엄 나오시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요. 또 돌매님도 말씀하셨고, 깍 안치홍 의원님이다. 원희님께서도 또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이거 얘기한 거에 좀 그 답을 좀 달아주세요. 어떠십니까? 이 식단, 이 메뉴 아침에. 총각김치 딱 길게 딱 해가지고 나이 먹으니 김치 맛있던데 리고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또 김치 못 드시던 분들도 또 드시게 되는 케이스들도 좀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얼굴 좋아지셨대요. 솔트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쉬고 나면 안치홍 해설위원 거의 84년 고 최동원 투수만큼 스태미너가 꽉 차 있는 것 같다고. 예, 확실히 티가 나죠. 얘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한 2-3일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게 얼마나 이창규가 우리를 진짜 이렇게 들들 볶냐고. 위원님은 이제 얼마나 힘들게 하냐고. 너는 애가 나오셨지만. 처음에는 얘는 야 용철아 얘는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이게 탈이 완전히 갔어 이게 얘는 완전 갔다니까. 오늘도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약간 멍해가지고 또 이제 텐션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떠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피자입니다. 병파리님. 취향이 독특하신데 좀 느글느글하지 않나요? 야 나는 쉽지 않아. 저도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쉽지 않아. 학교인데 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배고프다고 저도 아침 안 먹었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또 배고픈데. 학교는 이제 그 1교시 끝나면 빨리 매점으로 빨리 다녀. 학교는 그 맛이지. 매점이 요즘에는 없는 학교도 또 그래?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매점 얘기 나오면 한 이거 10분짜리인데 이것도 한번 아니 얘기 위원님 꺼내면 다니실 때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 있어요? 나 이거 휘문 나온 줄 알아? 신일이잖아요. 알고 있네? 네, 신일 알죠. 매점 딱 그 떡볶이에 만두 이렇게 동그란 거야. 만두 박진만이 아니라 진짜 만두. 이거 딱 떡볶이에 딱 넣어. 그 당시에 1,200원 뭐 이랬고 만두 하나 이제 100원 해가지고 만두 3개 넣고 떡볶이 딱 하면은 매 교시마다 진짜 끝나면은 그 10분 휴식 시간 그거 먹겠다고 그니까요. 매번 달려가고. 기억이 나. 저도 매점이 있었어요. 원희님 대학생이시래요. 그러시구나. 또 점심 또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이세진님 코로나 걸려서 힘든데 어제 경기 이기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또 코로나 걸리셨어? 요즘에 다시 또 이제 걸리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건강 관리 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나도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이태원 그 일에 혹시 뭐 가까운 분이시다든지 좀 이렇게 무사히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그러게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월요일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참 이 추스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야구 방송도 진행하게 되는 건 좀 사실 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 해프닝 얘기해주세요. 안 의원님 류지원 감독 연장 계약할까요?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떠가지고 염경엽 위원이 이제 LG 감독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확 떠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진짜 이제 잠이 확 깰 정도로. 잠이 확 깼어? 네. 그런 거 갖고 잠이 깨. 이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야 그런 걸로 잠 안 깨. 팬분들께서 이게 좋아하시겠느냐. 나중에 결혼해서 마누라 목소리만 들어도 깨. 그건 알아서 깨. 하여튼 제일 무서워. 알고 보니까 이게 오보였고 또 뭐 이제 사실과는 다름을 또 이제 바로 또 아침에 기사. 또 네. 이게 이창규가 7시 7분에 딱 봐봐 오전 7시 7분 그래 구단주 대 LG 차기 사령탑 염경엽 위원 선택 이걸 보냈다기보다는 이제 나는 이
브런치의 총 책임자로서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기사 검색과 함께 난 일을 한다. 뭐 이거를 어필하려고 나한테 이거 지금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오보야. 이게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도대체. 얘는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 오보를 보냈어. 아, 오보인지 모르고 보낸 거지 뭐. 그리고 어떡해. 바로 이제 몇 시야? 용철이가 답답하듯이 8시 우리 40분. 카메라 감독님, 우리 용철이가 8시 반쯤에 오보 바로 잡습니다를 또 바로 보냈어. 그래요. 그랬더니 이창규의 답은 엥. 그래. 특종 노른 오보 대사건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류지원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서 요번 이제 겨울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는 한번 여쭤봤었었는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기자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보 이건 진짜 너무 큰 오보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대형 오보죠. 이러면 어떤 뭐 징계가 돌아가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 난 이제 한편으로는 이걸 올린 기자가 얼마나 뜨고 싶었으면 이런 걸 올렸나. 좀 주목받고 저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주목받고 싶었으면은. 근데 이걸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서 이제 이걸 기사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거지. LG 팬들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걸 처음에. 그니까요. 네. 유지영 감독이 연임이 되기를 바라는 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경질이 되는 걸 바라는 팬들도 LG 팬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뉴스가 결국은 한 1시간 2시간 동안에 여러 LG 팬들의 진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 그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딱 드리기는 했었는데 기자분들한테 드리기는 했었는데 류지원 감독 이거 연임해야 되는지 아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LG 트윈스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 구성을 보면 어떤 감독이 와도 4강에 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아하, 어렵지 않다고. 전력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뭐 굳이 경질을 하고자 하면은 뭐 포스트 시즌의 단기전 승부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점을 꼽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없지. 근데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을 중계 방송에서 나는 좀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과감하거나 빠르게 좀 결정을 하는 게 좀 미흡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계속 그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빠르게 이제 뭐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뭐 대타 타이밍이라든지 이렇게 뭐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순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유정 감독이 만약에 경질된다면 그런 부분이. 근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역대 팀 최다승을 또 뭐 만들어낸 팀인데 그런 감독 그런 또 성과를 냈는데 바로 경질을 하는 것도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2년 계약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유임을. 그래서 한 번 더 충분히 뭐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는 전력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팬들이 너무 실망했던 부분은 올해야말로 정말 적기다. 팀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2위까 정규 시즌 2위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 네네네. LG 트윈스 이 과연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오늘 또 이제 한국 시리즈 이야기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거죠. 어제 한국 시리즈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진짜 엎치락 뒤치락 뭐 그리고 9회 말에도 뭐 동점이 되고 이 연장에서도 정말 점수가 많이 난 정말 역대급 명승부였다고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김강민 선수의 홈런포도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전병우 선수의 또 대타 홈런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이제 전병우 선수의 활약. 어제 경기 이제 MVP로 전병우 선수가 또 선정이 됐는데 이 키움은 사실은 경기 초반 안우진 선수가 물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선발 투수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 불펜이 불안한 문제를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는 반드시 잡아내야 됐던 경기였는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나왔어. 맞아요. 그게 다 나왔던 양팀 모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고스란히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어요. 지금 특히 이제 제일 불안했던 부분 이제 수비 그리고 불펜, SSG는 요 두 가지였는데 네네. 이게 어제 경기에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1차전 경기를 결국은 내주고 말았고 키움은 반대로 안우진과 요키시가 나온 경기. 그러니까 어제는 완전히 말 그대로 올인한 거야. 그렇죠. 그냥 갬블이야 갬블. 1차전의 중요성을 또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 어제 키움이 경기 내줬으면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하. 이번 시리즈가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어제 경기를 정말 그걸 잡아냈어. 정말 대단했어요. 어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는 사실 이제 김광현 선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물론 이제 뭐 최지훈 선수의 뭐 미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못 받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5.2이닝 동안 4실점, 뭐 자책점은 2점이긴 하지만 이 SSG도 이 김광현 선수가 생각보다 또 호투를 펼쳐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키움도 안우진 선수가 물집으로 내려갔다는 점, 좀 변수가 이르게 양팀 모두에게 또 생기면서 의외의 좀 타격전이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 사실은 이 전병우 선수의 또 이제 활약, 요걸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타로 나와서 또 이제 결정적인 홈런을 또 때려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원래대로 예상대로라면은 뭐 한 3대2 스코어? 왜냐면은 대한민국 최고 좌투수 우투수가 등판을 한 경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점수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우진 선수는 일단은 이게 문제는 이제 물집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한번 잡히면은 계속 잡히거든. 이제 그래서 과연 안우진 선수가 다음 등판이 몇 차 전에 등판을 할 수가 있냐. 네. 이것도 너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김광현 선수 어제 구속 자체나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150km 넘는 구속들도 여러 번 찍히더라고. 그렇죠. 그 정도로 구위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그 좀 너무 힘으로 던진다는 느낌. 오랜만에 정말 너무 큰 무대에 섰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도 많이 흥분을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이 카메라에 또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좀 자주 잡히기도 했었는데 이 김광현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 또 본래 풀카운트가 또 너무 잦았었다. 또 i96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김광현 잘 던진 건데 야수가 또 수비를 못 도와준 겁니다. 라는 의견을 또 내주신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일이나 중견수 실책 등등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도 다소 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홈에서 먼저 선취점을 낸 팀은 SSG였지만 이 키움이 정말 저력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계속 끈질기게 좀 물고 늘어지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 좀 엿보였던 것 같거든요. 어제 약간 그 키움의 플레이는 정말 이 절실함, 모든 선수들이 혼을 담아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제 결국은 키움이 어렵게 이겼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만 이제 좀 계속 눈에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근데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SSG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타도 많이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또 막 추신수 선수 막 끝까지 가면서 막 안타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는데 김강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어제는 그냥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네. 사실 김광현 안우진이 조금 부진했고. 네. 오히려 조금 뭐라 그래야 돼, 기대가 조금 덜 됐던 선수 뭐 전병우라든지 뭐 김태진 선수 굉장히 그렇죠. 잘했고. 네. 그러니까 키움의 이 테이블 세터진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용규 선수도 그랬고 또 이제 김태진 선수도 그랬고 굉장히 조금 더 끈질긴 승부로 또 이제 김태진 선수 6번 타자로 또 나오긴 했습니다. 끈질긴 승부로 또 상대 투수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게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발 맞대결은 기대 이하였지만 경기 내적으로는 정말 엎치락뒤치락 너무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8개 팀 팬분들께서도 뭐 이제 시청하시는 키움 팬, SSG 팬분들은 정말 뭐 피말리는 승부였겠지만 8개 팀 팬들은 너무너무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야구 보면서 어제 그 스탄베 스케줄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했거든요. 경기가 너무 오래 하긴 했어요. 11시까지 해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다. 어제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야구 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집사람들 이제는 뭐 반 야구인이 다 돼서 나한테 오빠 저 오늘 안 걸려서 다행이네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 막판에도 좀 한가 그 이길 수 있었던, 잡을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좀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어. 이제 노경우 선수가 전병우 선수한테 홈런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그럼 그 타이밍에 이 서진영 선수의 등판이 왜 안 됐을까? 그렇죠. 네. 서진영 선수가 이제 결국은 뭐 뒷문을 이제 많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충분한 또 뭐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결국은 경기 지고 나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투수 교체 면에서 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안우준 선수가 일찍 내려가고 나서 양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키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이 모리만도 선수를 이제 39개 이 투구수가 39개를 던지게 하면서 또 무리를 좀 했고 또 결국에는 패전 투수까지 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다소 꼬이게 된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모리만도를 중간에 투입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불펜 피칭 대신에 뭐 그냥 짧게 이제 등판을 네. 한 건지 나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SG가 결국 이제 4승을 하는 게임인데 그렇죠. 선발로 밀어붙여서 잡아내야 될 확률이 나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광현, 폰트, 모리만도, 세인슨 무조건 나가야 돼. 그렇죠. 네. 1, 2, 3을 그렇게 돌리면 되거든. 그 경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모리만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스탄베 이제 단톡방에 있는데 모리만도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윤성민 전 선수가 막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야구를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오늘 한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경기 7차전도 아니고 지금 1차전이고 남아있는 경기들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의아해서 모리만도가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특히 이제 단기전에서는 내일 보고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오늘에 일단 뭐 승리를 제일 우선시 해야 된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내일이 없이 운영을 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치홍 의원님은 1차전 승부 예측도 맞추셨다고 또 저런 건 눈에 잘 들어오시네요. 이거라고 또. 왜 이렇게 잘 보이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진용 선수를 안 올린 건 그만큼 서진용 선수에 대한 불신이 좀 크다라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뭐 타선은 좀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어제 이제 요키시 등판은 예정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약간 모리만도는 정말 나는 뜬금포였어. 그러게요. 이건 좀 뜬금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폰트 선수의 어깨에 정말 많은 것이 또 SSG는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차전의 중요성 어제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이 선발 투수 자원까지 투입을 하면서 잡으려고 이제 애를 썼던 것 같은데요. 1차전의 중요성 이렇게 단기전도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당연히. 선수들도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림을 막 그려. 이걸 과연 오늘 한 경기에 다 그러니까 올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 네네. 보면서도. 이제 감독 생각과 과연 일치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감독의 시리즈 운영 방식을 선수들과 공유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네. 선수는 플레이 도중에 어떤 작전이 나올까? 오히려 궁금하거든. 근데 왜 제가 나와? 왜 이런 작전이 나와? 이런 상황들이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나는 내가 감독이라면 시리즈 전에 미팅이나 선수들하고 다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나는 이번 시리즈는 이렇게 갈 테니 생각하고 있어라. 플레이 도중에도 갑자기 뭐 뜬금없는 그런 뭐 상황들이 나와서 그런 작전들이 나오면 선수들도 혹시 당황해할 수가 있거나. 그렇죠. 네. 우리 감독이 미쳤나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미리 그런 것들은 선수단하고 공유하는 건 어때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독과 코칭 스태프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플랜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뿐이지 선수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나 생각은 못 하거든. 그냥 플레이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조금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제 SSC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리만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선수들이 모르고 있었으면 전부 벤치를 쳐다봤을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제가 나와? 뭐 다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것들도 선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단기전에서의 그 좋은 선택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안호준 내려가고 양현 나왔을 때 팬 입장에서 딱 왜 그랬다는 왜냐면 이제 양현 선수가 또 좋지 못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서 올라오는 선수가 또 바로 양현이었다는 걸 걱정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 어제 경기는 이 홍원기 감독이 진짜 작두를 탔다.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작두를 탔다라는 얘기가 좀 적합한 게 전병우 선수 대타 초구 홈런 때렸죠. 여기에 이제 좌타가 나오는데 우한 언더 투수를 교체해서 초구 병사를 또 잡아냈고 여기 또 이제 김재웅 선수가 사실은 이제 불론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멀티 이닝을 맡기면서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게 했다라는 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불펜에도 몸 푸는 선수가 없었다는 거. 야 이거의 세 가지 결정은 진짜 홍원기 감독이 뭐에 씌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 저 피오 때도 임지열. 그니까요. 지금 감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임지열도 대타 초구 홈런 딱 때려내고. 그니까요. 이게 그렇고. 들어보니까 이 전병우 선수를 뭐 믿고 낸 거는 아니었는데 이 경기 전에 훈련할 때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건 써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경기에서 또 드러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홍희 감독의 지금 이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요 감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은 뭐 지금 못 말려. 아, 이거 한번 그 흐름 타면은 진짜 못 말려. 지금 아마 근데 이제 그 SSG랑 선수단으로만 놓고 붙는다 이러면은 키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당연히 떨어질 전력상으로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벤치의 개입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게임이야. 선수들의 힘과 기술과 벤치의 용병술이 이게 시너지가 돼서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분위기를 탔다. 이게 지금 약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벤치에서 지금 잘 메워주고 있어. 근데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홍희 감독 개인의 혼자만의 생각일까? 절대 아니거든. 전력 분석팀도 분명히 어떠한 조언이 들어갈 거고. 그러겠죠. 현장에 계신 담당 파트 코치들도 이러한 조언들을 잘 이제 귀담아 듣고 그걸 최대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키움은 어떠한 칭찬을 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아. 아, 내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도 제 개인적으로는 승부처 김동혁 선수가 한유섬 선수 병살 잡은 부분 사실 그때 분위기가 SSG 쪽으로 확 넘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도 기용에 있어서는 의아했지만 아니 좌타 상대로 왜 우한 언더를 이게 사실은 이게 매치업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병살을 잡아낸 부분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호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남은 경기 과연 등판 가능할까? 이게 물집이 사실은 요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계속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가을 야구를 치르면서 계속 이제 손 상태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피가 철철철철 나더라고요. 이제 유니폼이 이제 닦아가면서 이렇게 경기를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빠르면 6차전? 진짜? 길면 7차전 아닐까? 한 번 더 등판을 준비는 하겠지. 네. 준비는 하겠지. 이게 그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어떤 그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이면 이렇게 물집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게 그 물이 안에 이렇게 차잖아. 네네. 그걸 이제 살을 띄어내면 물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러면서 살을 벗겨내면 그거 아우 아파. 살만 닿아도 그냥 따가워가지고 그냥 죽잖아. 그래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다는 거야. 따갑고 쓰리고. 그쵸. 그거 참고 이제 던지는 건데 그게 이제 아물기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피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본드 같은 거 있지. 그래야 돼. 이런 걸로 네. 그냥 붙여놓고서 던지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투수들 특히나 이제 막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자기 살이 붙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 이제 시간이 그러게요. 필요하니까 이거 안우진은 등판은 준비는 하되 언제 등판할지 이제 손 아물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등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피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복에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SSG 선수들이 사실 잦은 미스를 보여준 원인, 이 이유 뭘까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댓글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더 알림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팀, 잃을 것 없는 팀입니다. 키움은 우승 못하면 아쉬움이지만 SSG 우승 못할 경우에는 상실감이 초상한가가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또 LG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우승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이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무리한 승부수를 띄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성격도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키움은 사실 어제 경기는 이겼지만 이제 내리 4패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내줬어. 예를 들어 SSG한테. 근데 누가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정말 더 많은 대단합니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팀이야. 네. 정말 열심히 잘해줬거든. 그런 게 오히려 선수들이 부담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SSG는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막 막 계속 때리잖아. 뭐 올해 뭐 마케팅으로 인해서 최다 관중 동원 와이어 투 와이어 이런 모든 게 다 막 1등이고 막 이러고 그래. 뭐 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게 또 KBO 최초라고 하는데 그래. 업셋을 허용한다? 이거는 또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최다 관중 용차 최다 관중이지 올해. 내가 알기로는 서울 팀들을 이기면서까지 최다 관중 이거지. 뭐 그러니까요. 마케팅 성공해가지고 또 막 SSG 막 또 이제 정용진 또 용진영이 또 막 관심 많이 보고 막 모든 것들이 이겨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진짜 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하신 것처럼 SSG 선수들 참 베테랑들도 많고 또 가을 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포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도 이런 부담감 좀 느낄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뛴다는 그 부담감 어떻게 좀 작용이 그게 되는지. 이제 뭐 많아. 마지막 이제 시즌 마무리도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가장 큰 건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크다고. 그 우승이냐 준우승이냐에 따라서 정말 1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그 성과 이런 것들이 좀 금전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또 아까 이 그런 우승 문제니까. 보너스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즘은 진짜 그냥 뭐 큰 거 한두 장은 뭐 일도 아니야. 그니까요. 이 차 한 대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던데. 네. 그것도 아주 비싼 그냥 포르쉐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이 입금이 아니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이 선수들마다 이 플레이오프에서 활약한 등급마다 이게 또 다르기는 하지만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 이런 우승 보너스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선수들도 또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 동기부여를 또 부담감으로도 느끼는 선수들도 또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그럼요.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래 뭐 너무 앞날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그랬었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거. 아무튼 일단은 SSG가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결정적인 수비 미스, 그러니까 2사 후에 실점 없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보면 이제 최지훈이 뒤로 놓쳐가지고 1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은 김인식이 또 볼을 또 놓치면서 주자가 3루에 있는데 그냥 들어오는 맞아요. 이런 미스만 줄였어도 한 3, 4점은 줄일 수 있었거든.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경기에 나오면서. 근데 맞습니다. 어제 한 경기가 좀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제 경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첫 경기였으니까. 네네. 승패와 상관없이 김강민 선수의 홈런은 왜 팀에 베테랑이 있어야 하는지를 또 보여준 것 같다. 솔트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 이제 애플러 선수와 또 이제 폰트 선수가 또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거 없죠? 띄워주세요. 네. 여기 있네. 이 폰트 선수는 13승 6패 2.69의 평균 자책점. 이 정규 시즌 기록입니다. 애플러 선수는 6승 8패 4.30의 평균 자책점. 사실 이제 선발 매치업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폰트 선수에게 좀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근데 이제 키움을 예상하신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키움이에요. 위원님도 키움이에요? 다 키움이에요. 네. 어제 내가 그랬어요. 오늘 경기 승부 예측에는 어제 경기를 이기는 팀이 연승으로 갈 거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쓱이 이겼으면 쓱으로 갔고 키움이 이겼으면 키움으로 간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키움이 잡아낸 이 분위기가 폰트의 9위를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움이 또 분위기를 줬다. 애플러가 가을 야구에서 나쁘지 않아요. 가을 야구에서 나쁘지 않고 또 지금 이 중요한 경기라는 거를 외국인 프로야구도 플레이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 아예 달라졌어요. 네. 아예 다르잖아. 이 큰 경기니까. 애플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붙어볼 만한 선발 매치업이다. 아하. 선발 매치업에서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럼 결국은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야수 쪽으로 눈을 돌리면 나는 분위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키움이 더 유리하다고 나는 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용철이 계속 나를 시발시발 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저 새끼 미쳤나 오늘 막 약간 이런 눈빛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김지용 선수가 연투도 괜찮다 이렇게 투혼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만큼 또 오늘도 또 재밌는 경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 좀 소화를 하다가 이제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위원님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 마치시던데 과연 또 병파리님 얘기를 하셨고, 애플러 투수는 본인 피셜로 큰 무대 체질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실제로 가을 야구에서는 정규 시즌에서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왠지 본트 선수를 상대로 이용규, 김태진 선수가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LYJ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즐기는 잔 이길 수 없어요. 이정우 선수 플레이오프 MVP 받고 나서 팬들을 향해 즐거우시죠? 즐겨요 할 때 키움 일내겠다 생각을 했다. 참 그렇습니다. 안희원님께서 만약 감독이라면 5회 오늘 만약 9회 1점 차 리드라면 김지용 선수 올리실 거냐고 더할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저는 올립니다. 저는 올려요. 대신에 저거는 지켜줍니다. 투구수는. 투구수? 네. 투구수는 그래요. 20개까지만 딱 해주고, 그리고 내일 어차피 이동이니까 이제 휴식일. 그리고 3차전도 웬만하면 나는 휴식을 줄 것 같아. 웬만하면 이틀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네. 휴식을 줄 것 같아. 반면에 또 이제 SSG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SG 이길 거라고 봅니다. 베테랑이 많은 쓰기 잘 추스리고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베테랑의 존재라는 거 이런 단기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황태자님께서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는 오빠가 왜 키우면 정찬원이나 한현희 선수 제외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결국에는 근데 감독이 믿지 못하는 선수는 단기전에서 쓸 수 없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투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대타, 대수비, 대주자 요원들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선발 한 3명하고 그리고 불펜에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쓰는 선수만 쓰잖아요. 네. 이기는 경기는. 그러니까 사실 한 10명만 데리고 있어도 사실은 괜찮거든. 투수는 여유 있거든 충분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데 감독의 그 가을 야구의 구상에는 두 선수는 없는 거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G 서건창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뭐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한번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근래 이제 LG 선수들 거취가 계속해서 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인공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선수 바로 이제 서건창 선수인데요. 사실 올 시즌 앞두고 FA 제소를 또 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트레이드로 키움에서 이제 LG로 이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적 후에 총 2할 3푼 6리 4홈런 107안타에 그치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보여줬던 것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서건창 선수에게 다시 한번 또 선택의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FA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FA 포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타구단에서 뭐 오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건창 선수는 약간 선수 생활 말미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꾸 꼬이는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이제 뭐 연봉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많이 대폭 삭감하면서까지도 그쵸. 뭐 F에 대한 좀 그 큰 그 청사진을 좀 그렸는데 맞아요. 이게 생각대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올해 FA로 나오는 이루수 중에 이 박민우 선수도 있고 또 이제 김상수 선수도 FA 자격을 획득하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 박민우 선수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29살 젊은 나이, 통산 타율 3할 2푼, 올 시즌 조금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 그런 선수이고,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루수와 유격수 모두 소화가 가능한, 뭐 그래도 아직까지 수비는 살아있다 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서건창 선수가 과연 이 두 선수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A등급이라 또 이제 보상 때문에 영입하려는 팀이 있을지도 약간은 의문인 그런 상황인데, 요 세 선수로 쭉 나열해 봤을 때 아무래도 또 서건창 선수가 조금 뒤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건창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즘 단연 계약들 하잖아. 네네네. 단연 계약을 하기 때문에
LG랑 잘 협상을 해서 나는 오히려 FA보다는 FA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LG랑 적절하게 단연 계약을 LG가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선수가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좀 안 풀리는 것도 있었고 네. LG로 트레이드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의 좀 그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봉도 이제 대폭 스스로 삭감도 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알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FA로 많은 계약금과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현실이 그렇죠. 지금 네. 서건창이라는 선수가 지금 현 주소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그래도 이 선수한테 그냥 1년짜리 계약이 아닌 단연 계약 뭐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시하면서 선수의 마음도 좀 살 수 있고 구단도 그런 걸 좀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좀 윈윈하는 방법을 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아직도 LG 트윈스는 올 시즌 내내 이제 이루에 대한 이 걱정 해결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좀 서건창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려고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뭐 진짜 필요하다면은 뭐 박민우라든지 김상수라든지 뭐 이루수 요원들은 FA로 이제 뭐 잡아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러니까 일단 서건창 선수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녹록치가 않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니 서건창 선수의 부진 원인이 과연 뭘까요? 과거에는 정말 뭐 안타 하나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안타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내는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뭐 타율도 막 2할 3푼대 뭐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LG 팬분들께서도 아유 솔직한 말로 이제 에이 괜히 사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정찬원 선수가 또 가서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토종 선발이 또 문제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노세화라고 좀 봐야 될까요? 노세화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서건창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준비도 잘하고 이런 선수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200안타 이상을 때려낸 유일한 선수에서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2할 3푼 막 이렇게 때리는 선수로 바뀌었으니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네네. 어떤 이렇게 뭐 한번 정상의 자리에 있다가 이 선수가 굉장히 좀 게을러졌다. 뭐 이런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 것 절대 같거든요. 아니야. 네. 그렇게 보면은 진짜로 뭐 노세아가 좀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결국 서건창, 정찬호는 서로 괜히 바꿔서 서로의 커리어에 힘든 일만 쌓였다고 세라포민께서도 말씀하셨고 LG 입장에서 장기 계약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LG 2루 후보들 성장세가 또 어떤지 관건일 듯 특히 이제 송찬희 선수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서건창 선수 외에도 송찬희 선수 외에도 또 이제 2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제 젊은 내야 자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참 애매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뭐 장기 계약은 아니죠. 서건창 선수한테 장기 계약을 LG가 제시할 리는 없죠. 그리고 서건창 선수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의 지금 현 위치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2년짜리나 2+1년짜리나 이런 계약들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봉이 그렇게 비싼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올해 연봉 2억 조금 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오래 받는 선 측에서 그러니까 사실 좀 이 FA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2년에 5억이라든지 뭐 2년에 6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서로 그냥 이 잔류하는 측에서 좀 그렇죠.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저는 뭐 한 진짜로 큰 금액 아니더라도 뭐 2+1년 뭐 이런 거 한 3년 해서 한 10억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옵션 포함해가지고 옵션 포함. 네. 그런 걸로 하나 좀 딱 해주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박민우 선수, 김상수 선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선수의 적정 FA 가격, 박민우 선수의 FA 적정 가격 얼마라고 보십니까? 박민우 선수가 몇 년생이죠? 박민우 선수 지금 올해 29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젊죠?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네. 몇 년짜리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6년짜리 해줘도 35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네. 오히려. 근데 선수는 아마 4년 두 번을 하고 싶어 하겠지. 아마도 그렇겠죠. 네. 그럼 뭐 4년 계약으로 보면은 그래도 박민우 정도면은 한 60억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4년에 60억. 네. 최소 그건 정말 미니멈이 출발선일 것 같아.
나는. 올해 그 좀 부진한 거를 감안해도 이제 거기가 좀 이제 출발선이다. 김상수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수는 첫 번째 FA 계약 때 너무 헐값으로 했지. 그렇죠. 지금 생각을 18억인가 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4년에 한 30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4년 계약에 30억이면 요즘은 진짜 큰 금액도 아니야.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여튼 프로야구 뭐 이제 FA에 있어서는. 네네네. 이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삼성의 또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좋았던 시즌도 있고 부진했던 시즌도 있긴 하지만 이 베테랑으로서의 역할 또 이제 팀 내 이제 고참으로서의 역할을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잔류가 서로에게 또 제일 좋은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화에서 서건창 선수 관심 없을까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솔트님. 한화는 다 데려가야지 뭐. 정은원 선수가 근데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이루는 좀 차 있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는 뭐 취약 포지션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글쎄요 손혁 단장이 새롭게 이제 부임했으니까 뭐 어떤 또 색깔로 이제 제발 그 뭐 리빌딩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네. 내야가 부족한 KT에서 이 두 선수 관찰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아. 충분히 가능한데 대놓고 얘기했죠. 내야 쪽은 진짜 보강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얘기를 했으니까 두 선수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서건창 선수가 오히려 서건창 선수도 이강철 감독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넥센 시절에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선수의 또 뭐 장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내야가 약한 팀에는 확실히 좀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참 서건창 선수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인간 승리 사실 이제 프로 부활의 또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이 참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할 텐데 좀 어떻게 될지 FA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이제 방송을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나오시니까. 여기 나오는 기자들하고는 이제 레벨이 틀리지. 방송 짬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채팅창에 보니까 안치홍 위원님은 안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다.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또 즐겁고 좋았습니다. 나 여기 나오는 기자들하고는 지금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지금. 그 기자들은 인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이고 네. 나는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뭐 방송인 수준이니까. 위원님은 방송인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네. 뭐 보니까 뭐 기자들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자리 한번 저거 한번 할까요?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이것들 진짜. 좋습니다. 네. 늦게 들어왔지만 또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다고 또 배용 또 서영님 또 오셨습니다. 서영님도 마지막 준비 또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좀 자주 나오시라는데요. LLLK님이. 이게 먹고 살려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게. 나 어디서 다 같은 마음이 어디서 불러주면 가야 돼. 우리 그래. 같은 사람들은. 야구 보고 쉬고 온 안치홍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일 나오시는 거죠? 나 내일 나오냐? 저도 물어줘.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단 물어볼게. 알겠습니다. 내일 나와요? 네, 이거는 피디님밖에 몰라. 내일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돈 얘기 아닌 텐션이 또 끝까지 좋다고 또 실베스타님 또 얘기를 하셨고 두 분의 티격태격 케미 또 그리웠다고 솔트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 얘기도 해봤고요. 또 안치홍 의원님과 또 즐거운 시간 또 40분 넘게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 나오신대요. 자기 스케줄도 있어요. 몰라 왜. 보내줬어. 알겠습니다. 창규가. 네,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다시 안치홍 의원님과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